자, 다음은 156페이지, 156쪽 어휘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15번, 한국의 선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선거를 하기 전에 후보자들이 모여서 기호 1번, 기호 2번, 기호 3번 후보자들이 모여서 사회자와 함께 같이 토론을 합니다. 그것을 후보자 토론회라고 얘기합니다. 토론은 어떤 것이 좋아요?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틀려요?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토론은 뭐 찬성, 반대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요, 이 토론을 할 때 처음에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 점점점 큰 소리로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요, 열띠다, 열띤 토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열띤이라는 말은 경기장에서 응원을 할 때 이겨라, 이겨라 이렇게 응원을 할 때 그때도 열띤 응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후보자가 성공을 합니다. 후보자가 성공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당선이라고 얘기하죠. 어떤 후보자가 당선이 될까요? 당연히 국민의 말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그냥 이렇게 듣는 게 아니고요. 귀를 기울여서 이렇게 잘 듣는 사람. 그래서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국민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 그래서 귀를 기울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좋은 후보자, 좋은 리더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요, 정직해야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당선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 2 15과 한국의 선거 말하기 어제 텔레비전에서 하는 대통령 후보자 토론을 봤어요? 네, 굉장히 열띤 토론을 벌이던데요. 그런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누가 당선이 될까요? 글쎄요. 저는 결과를 보나마나 기호 1번 후보자가 당선이 될 것 같은데요. 에릭 씨는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후보자가 다른 후보들보다 정직할 뿐만 아니라 책임감도 있어 보이던데요. 그런 사람이 떨어질 리가 없어요. 맞아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국민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음 주 선거 결과가 정말 궁금해지네요. 다음은 157쪽 듣기 어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레나 씨가 있고요. 아주머니가 있습니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엘레나 씨는 최근에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귀화했죠. 대한민국 사람이 됐습니다. 즉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엘레나 씨는 선거권을 갖게 됐습니다. 선거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유권자라고 해요. 그래서요, 엘레나 씨 집으로 우편물이 이렇게 배달이 됐습니다. 이 우편물은 뭐냐면 선거 안내문입니다. 선거 안내문입니다. 선거 안내문, 투표 안내문, 이런 것들이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어떤 후보가 나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엘레나 씨는 잘 몰라요. 그래서 아주머니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봤습니다. 자, 아주머니가 잘 설명을 해주는데요. 자, 첫 번째, 투표 장소, 투표소에 갑니다. 두 번째는요, 신분증을 보여줘요. 보여주다, 신분증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투표용지를 받다. 투표용지를 받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안 나왔지만 수령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나서 도장을 찍죠. 도장, 이렇게 생긴 도장을 찍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도장을 찍고요. 그 다음에 자, 이런 투표용지를 반으로 접어서 투표함에 넣으면 끝납니다.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투표, 선거, 투표할 때 조심해야 돼요. 조심할 점을요, 조금 바꿔서 주의할 점이라고. 조심할 점, 주의할 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주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사진을 찍으면 안 돼요. 사진을 찍지 마세요. 자, 사진을 찍지 마세요. 사진을 찍으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언제 사진을 찍으면 안 되냐면요. 투표소에서. 어디에서 사진을 찍으면 안 되냐면 투표소에서 사진을 찍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밀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누구를 찍었어요? 누구를 선택했어요? 말하면 안 됩니다. 말하면 돼요. 자, 선거의 원칙이 있는데요.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의 4대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이 선거의 4대 원칙을 좀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비밀입니다. 그래서 비밀 선거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직접 선거예요. 직접 선거라면 내가 직접 가서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할 수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특히 중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표를 선출한다. 여러 사람 중에서 대표를 선출해서 이렇게 대표들이 나와서 여기에서 이 대표들이 투표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간접 선거라고 하죠. 간접 선거. 그런데 한국에서는 직접 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보통 선거입니다. 보통 선거는 모든 사람이 19세 이상 모든 사람이 투표를 할 수 있다라는 게 보통 선거입니다. 지금은 당연해요. 하지만 옛날에는 당연하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여자는 할 수 없었어요. 가난한 사람, 신분이 낮은 사람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평등 선거입니다. 평등 선거는요, 모든 사람이 하는데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은 3장, 이 사람은 2장, 1장, 10장, 9장, 5장 이렇게 되지 않고요, 다 한 장씩 한다는 게 평등 선거입니다. 이것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당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에서 투표를 할 때 주주총회라는 것을 하는데, 주주총회에서는 돈이 많은 사람은 10장, 돈이 없는 사람은 1장.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대표자를 뽑는 선거에서는 돈이 많아요? 돈이 적어요? 어떤 직업을 가졌어요? 모두 다 1장씩 갖는 평등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듣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듣기. 이웃집 아주머니와 엘레나 씨의 대화입니다.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O표, 다르면 X표 하세요. 엘레나 씨, 이번에 국적을 취득해서 이번 선거에는 참여할 수 있겠어요? 네, 선거에 참여하라고 편지가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예요. 투표 안내문에 나와 있는 장소로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돼요. 주민등록증 가져가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신분증을 보여주면 투표용지를 줄 거예요. 투표용지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기표소에 들어가서 뽑고 싶은 후보 옆에 도장을 찍은 다음 안 보이게 접어서 투표함에 넣으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네요. 사실 이번이 처음 투표를 하는 거거든요. 지켜야 할 것이 몇 개 있어요. 투표 내용이나 원하는 후보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투표소 안에서 사진을 찍어도 안 되고요. 고마워요. 주의할게요. 빨리 선거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 158페이지, 158쪽 읽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좀 살펴볼 텐데요. 선거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하면요, 크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선거를 합니다. 여기에서 반에서 반장을 뽑습니다. 또는 학교 전체에서 학생회장을 뽑습니다. 학교 전체에서는 학생회장을 뽑죠. 이런 것들은 한 35명 중에
대표를 뽑는 거예요. 대표 한 명.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500명 중에 대표를 한 명 뽑습니다. 이런 것들은 크기가 작은 편이에요. 작은 편.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서울시장을 뽑습니다. 시장을 뽑으면 1000만 명 중에 한 명을 뽑아요. 그러면 이것은 크기가 크다고 볼 수 있죠. 더 큰 거는요.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습니다. 그러면 4800만 명 중에 한 명을 뽑겠죠. 그러면 이거는 크기가 엄청 크겠죠. 이런 크기를 규모라고 합니다. 규모가 크다, 규모가 작다 라고 예를 들어서 8월 15일에 선거를 해요 라고 얘기하면 이전에는 후보자들이 뭘 해요? 후보자들이 저를 뽑아주십시오. 그리고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피켓도 들고요. 이렇게 외치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선거운동이라고 합니다. 선거운동을 하면 좀 시끄럽죠. 이 선거운동을 할 때 유권자들은 어떤 후보자가 좋은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후보자들, 정치인들은 어때야 되냐면요. 국민들의 마음, 생각, 국민들의 생각을 잘 알아야 돼요. 잘 알다를요.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아주 잘 알다, 정확하게 파악하다.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을, 국민들의 생각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지니다는 가지고 있다. 우리는 지도자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지도자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지도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요? 좀 바꿔서 얘기하면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책임감, 지도력, 판단력, 공정성.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요, 지니다라고 표현합니다. 가지고 있다, 지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책임감, 지도력, 판단력, 공정성을 지니다, 지녀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니다는 가지고 있다. 국민의 지도자, 즉 대통령, 시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것을 해야 되냐면 국민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보호하다라는 말을 조금 바꿔서 국민을 수호하다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어떤 것을 수호합니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되고요. 수호해야 되고, 그리고 돈을 재산이라고 얘기하죠. 이건 건강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건 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선거로 돌아가 봅시다. 자, 후보자 1과 후보자 2가 있는데, 후보자 1과 후보자 2가 모두 국민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하는데 국민에게 하는 약속, 이 약속을 공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공약을 하겠죠. 이 공약을 국민들이 이렇게 잘 듣습니다. 잘 듣고요,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이게 아닐까요?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이 공약 중에는요, 거짓말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듣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을 잘 판단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믿어요. 그러면 사기를 당하다 또는 속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걸 좀 다른 말로 이 거짓말을 듣고 정말일까? 정말인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을요, 현혹되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정치인들은 공약을 하는데요, 후보자들은 공약, 국민들에게 약속을 하는데 그게 정말로 가능해요? 할 수 있어요? 사실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공약들에 속지 말고, 속지 않고 정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내가 생각하는 대통령의 자질. 다음 주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고향에서도 대통령 선거를 하기 전에 선거 운동을 합니다. 선거의 방법, 선거의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을 위한 지도자를 뽑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은 지도력이 있고 그에 따른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의 마음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판단력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와 민생을 모두 살리는 지도자이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지도자를 뽑기 위해서는 선거권을 가진 유권자는 실현 불가능한 공약에 현혹되지 않고 정확한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첫 번째 문제는요. 글쓴이의 고향에서도 선거 전에 선거 운동을 한다. 자, 우리 고향에서도 대통령 선거를 하기 전에 선거 운동을 합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O가 되겠습니다. 2번. 지도자를 뽑는 선거권이 있는 사람을 후보라고 한다. 후보가 아니라 유권자라고 하죠. X가 되겠네요. 3번을 봅시다. 지도자는 지도력과 책임감 그리고 판단력이 있어야 한다. 맞죠? O가 되겠고요. 그리고 진이다. 있어야 한다 라는 말은 진이다, 지녀야 한다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